사람을 물어뜯게 만드는 좀비 마약 메페드론을 국내에 유통한 러시아 중앙아시아 마약 조직이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가정보원과 1년 넘게 공조수사 끝에 총책과 판매운 반책 등 5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4명은 구속됐다. 구매자 외국인 10명 중 2명도 구속됐고 해외 도주 1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가 요청된 상태다. 메페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필로폰 대체로 사용되며 다량 투약 시 극단적 흥분과 폭력성을 유발해 좀비 마약이라 불린다. 조직은 텔레그램 마약 채널을 개설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유통했으면 수사당국은 약 1,500명 투약 분량의 메페드론 150g과 대마 10g을 압수했다. 경찰은 신종 마약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며 국정원 등과 함께 해외 공급망 차단과 국내 유통망 색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10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컴퓨터 수백 대를 빼돌리고 납품가까지 조작해 약 4억 원대 손실을 끼친 30대 과장에게 실형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허위 주문을 꾸며 총 277대의 조립 PC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을 차량으로 반출해 온라인 직거래로 팔아치웠다. 또 2020-2021년 사이 온라인 쇼핑몰의 임의로 단가를 낮춰 납품하고 회사 시스템을 조작해 약 1억 8천만 원 손실을 입혔다. 인터넷 마케팅을 총괄하던 그는 고객 주문인 척 생산 출고를 지시했고 이를 중고거래 앱에서 팔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를 고려했지만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 일대 고급 빌라 7곳을 돌며 현금과 귀금속 3억 1천만 원어치를 훔친 50대 절도범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올해 3월 30일부터 4월 22일까지 거주자가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범행 후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으며 신분을 숨겼다. 경찰은 500여 대의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에는 귀금속 60점과 현금 380만 원이 발견됐으며 나머지 돈은 도박과 유흥비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A씨가 단독범인지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빈집털이 절도는 생각보다 간단한 기회를 노린다며 외출 시 출입문뿐 아니라 창문도 꼭 잠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평택의 한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녀가 술을 마시다 이성 문제로 갈등이 격화돼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전날 1일 오후 6시 55분쯤 평택시 진이면 주거지에서 말다툼 도중 흉기를 들고 서로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B씨의 긴급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즉각 체포하면서 드러났고 당시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가슴, B씨는 허벅지에 자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이성 문제로 오해를 해 말싸움이 커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감정이 폭발하며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흉기 사용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웃을 향해 돌을 던지고 오염된 물을 뿌리는 등 상습, 괴롭힘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 옥상에 올라가 길을 지나던 이웃 B씨에게 돌을 던졌고 5월에는 다른 이웃에게 소리를 지르다 3년은 갔다 와야겠다는 말을 듣자 플라스틱 통에 든 오염수를 그 이웃에게 뿌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이 보수한 계단을 삽으로 파내고 허락 없이 집에 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이웃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누범 기간 중에도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 중엔 오염수는 아니다, 채소밭에 물을 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과 물의 변색 상태 등 증거가 명확히 확인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BS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 제작진이 대형 싱크홀 사고 희생자의 유족에게 출연 섭외를 요청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동남로에서 직경 20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고 또 다른 운전자는 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인 4월 30일 희생자의 유족이 SNS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무물보 제작진은 유족에게 고민 상담을 받아볼 의향이 있냐며 출연 제안을 쪽지로 보냈습니다. 이에 유족은 이 사건이 예능감이냐? 조롱하는 것이냐며 분노를 표했고 방송사에 비정상적인 사고 회로를 가진 사람이 많은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불쾌하셨다면 죄송하다며 해당 프로그램은 단순 예능이 아닌 고민 상담 프로그램임을 이해해달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며 이런 연락은 진심으로 불쾌하다고 재차 반발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박대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5월 1일 박대성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새벽 순천시 거리에서 당시 18세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흉기를 든 채 주점과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추가 살인을 예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간 갈등 등 개인적 불만을 무고한 시민에게 분풀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의 신상과 얼굴 사진까지 공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대성이 쓴 반성문의 일부도 공개했는데 그는 미친 듯이 후회가 밀려온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선고 공판 도중 오열하며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울산 북구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1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생활지도원 4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울산지검 형사 2부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에게 잠을 안 잔다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와 몸을 발로 차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등 심각한 부상까지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법리 검토 및 학대 사실 특정에 긴밀히 협조했으며 영장실질 심사 당시 CCTV 영상을 직접 제시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피해 장애인 보호와 학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원스톱 사건 관리 회의도 열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값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고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일 오후 1시 35분쯤 강남구 역삼동 19층 건물 옥상 난간에 한 여성이 서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즉시 출동, 지상에는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옥상에서는 긴급 설득 작전에 나섰습니다. 여성은 난동을 부리진 않았지만 난간 근처를 불안하게 서성이는 모습이 계속 포착돼 현장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구조대는 2시간 넘게 끈질긴 대화와 설득을 이어갔고 결국 오후 3시 18분쯤 여성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상황은 종료됐지만 당시 현장은 극도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여성이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정신 건강과 위기 개입의 중요성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